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 S위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말초신경병증 참 어려운 건데요. 우선 저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1년 동안 해왔고 약 4만 명 치료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진출해서 중국 대련에서 하지정맥류 병원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림프 부종 환자는 4,000명 정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건데, 엘키오 리젠요법을 2017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10년이 됐습니다. 9년 됐는데, 엘키오가 주로 이제 난치병 치료하고 만성 통증 치료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엘키오 치료하는 거는 이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엘키오 1000이라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했고, 미국 FDA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 한국 식약처에 당연히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난치병에 속해요.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속설 혹은 실제로 현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없다까지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말초신경이라는 게 뭔지 우선 살펴보면, 말초신경이라는 거는 뇌와 척수가 이제 중추신경계인데요. 그 바깥에 있는 게 모든 게 이제 말초신경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담당하는 게 뭐냐면 감각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담당하고, 자율신경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담당하는 건데, 감각, 느끼는 거,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자율신경은 이제 뭐 땀을 흘린다든지, 호흡수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율신경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나 소장관계통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말초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압박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 들어서 또 병균 때문에 또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말초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가 있는데, 이 말초신경병이 생긴 사람들 중에 25%는 원인을 몰라요. 어떤 거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몰라. 그래서 말초신경이라는 거는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원인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다. 말초신경병증,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가 좀 알아볼까요? 말초신경병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쳐서 뭐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얼먹었다든지 또는 염증이 생겼다든지 또는 당뇨병 대사질환으로 인해서 신경이 말라 비틀어졌다든지 유전적으로 또 신경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독성 물질 때문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은 이렇게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 증상은 어떠냐면, 팔이 저려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싫어요. 그리고 따끔거린다. 그리고 이렇게 닿으면 촉감이 굉장히 과민하고 민감해진다. 그리고 화끈거리고 감각이 또 무뎌진다. 칼로 찌르는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게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이 되겠어요. 근데 원인은 모른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건 정상적으로 피도 잘 통하고 신경이 토실토실하고 살쪄 있고, 그러면은 신경에 이제 전기 신호가 잘 전달이 되는 건데, 조금 이제 망가지면 그렇게 홀쭉해지고 신경 이제 이상 감각이 생기는 거고, 이제 완전히 망가지면 혈관도 안 지나가고 삐쩍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꽤 많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말초신경병증은 신경은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선의 그 껍질이 타버린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 금방 이해하세요.
그래서 말적 신경병증은 일단 걸리면 안 낫는다고 다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럼 단계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단계는 1기에는 무감각해. 그리고 가끔씩 아파 멀쩡하다가 2기 때는 빈도 강도가 또 증가해. 그 감각 이상 있는 게. 그리고 3기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수면 장애도 같이 있을 수 있고, 4기일 때는 통증이 아예 없어지고 무감각이 증가해.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기는 완전히 신경이 죽었을 때 완전히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이제 단계. 그러니까 안 아프고 감각이 없고 이런 게 정상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말초 신경병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혈액 검사, CT, MRI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거는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 요거는 전기로 진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형태학적으로 보고 혈액 검사는 이제 뭐가 문제가 당뇨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 조직 검사는 신경을 띄어서 조직하기 힘들어요. 조직을 띄면 신경을 잘라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말초신경병증의 대표적인 진단법은 근전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가 문제인데 치료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말초신경병증 치료되는 게 별로가 없어서 그냥 뭐 예방하시고 뭐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제 치료는 말초신경병 치료는 주로 그 하나 더 전 거 좀 잠깐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돼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대개 이제 그 진통제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오시면 거의 70 내지 90%는 뉴런틴, 릴리카 이런 항경련제 이런 거를 처방받고 오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픈데 리도카인 연고 별로 효과는 없는데 이렇게 쓴 적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발타 같은 거 처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뭐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처방전을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중에 지금 시청자들 여러분들 중에서 70%는 저는 대학병원에서 아니면은 뭐 신경과에서 뭐 신경외과에서 뉴런틴 혹은 릴리카 처방받았어요. 이게 다 진통제, 항경련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못 느끼게 하는 거야, 못 느끼게. 그래서 그건 별로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뭐 기계적인 치료, 물리적인 치료는 스크램블러라고 해서 뇌에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치료라고 해서 스크램블러가 이제 한동안 유행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없다. 스크램블러는 처음에 뭐 굉장히 여러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요즘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신경 자극을 해서 고친다. 그다음에 혈장 교환해서 임뮤노글로불린을 주사 놓는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다.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그렇게 놓는다. 물리치료, 감압수술을 하는데 별의별 방법을 해도 별로 좋아지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좀 과감하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갖고 이 허리에다 보통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리고선 1mA에서 1.5mA의 전기 자극을 계속 주는. 1mA면 신경으로서는 엄청나게 센 자극입니다. 1mA가 보통 우리 저거 하는 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1000분의 1 암페어 아닙니까? 그래도 신경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센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환자에서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논문에 나왔는데 수개월 지난 다음에 효과가 없었다. 그때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어라고 엘큐를 해도 제가 개발한 엘큐를 해도 재생이 안 되는 거야. 신경이 다 타버린 거야. 그래서 신경이 타서 없는. 네네, 너무 센 거를 전류를 계속 흘리면은 작은 신경 도체에다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신경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 치료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는 그런 데 가서 받으면 신경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치료는 진짜 예민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이크로칩에 들어가는 거 우리 머리카락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과전류 흘리면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도 신경이 굵은 신경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은 뭐냐면은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근데
이 미세한 데 지나가면 우리 보이면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털보다도 훨씬 더 가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건데 그게 너무 센 전류가 가면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하냐? 예방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주, 금연, 운동, 균형식, 비타민, 미네랄 보충, 채식주의자는 뭐 비타민 B2 보충하고 다치지 않도록 해라. 반복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 충분하게 자라. 이건 누구든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예방을 한다고 말초신경병증이 안 생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 혈당 조정을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이상해질 때는 느슨한 순면으로 땀 흡수 잘 되는 양말을 착용하는 게 좋고 쿠션 좋은 신발 다치지 않도록. 왜냐면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궤양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아치 보조가 좋은 신발, 그다음 물집이 잘 잡히는 꽉 조이는 신발은 착용을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신발 새로 신었는데 퉁퉁 벗어 오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이쁘다고 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학적으로 저는 치료를 접근해 보면 말초신경병증은 뭐냐면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신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신호 전달, 신호. 감각 신호,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오작동이 생겨요. 예.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거기 이제 쭉 엑선이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통해 갖고 이 신호가 전달이 돼. 딱딱딱딱 전달이 되는데 요게 이제 거기 자이냅스라 그래서 신경하고 서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호르몬이라든지 전기적인 작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칼륨 나트륨 바뀌면서 전이차로 해서 플러스 이러면서 신경이 속도가 신경의 신호가 지나가는데 이게 빛의 속도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다쳐도 금방 아프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게 이제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연결이 돼 있어. 아주 벌집처럼 아주 미세하게 우리 몸은 신경, 혈관, 림프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제가 성형외과 전문인데 보형물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게 다 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파괴시키고 쓸데없는 수술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미용 성형을 포기한 의사입니다. 돈은 쉽게 벌지만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신경이 저저저저 신호 지나가는 그걸 뉴로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 다음 실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는 건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만 간단히 아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문제는 오작동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뒀냐면 림프 찌꺼기가 신경의 안과 밖에 쌓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림프 찌꺼기가 신호전달 오작동 발생의 주범이다. 그리고 림프 찌꺼기에 쌓이게 되는 원인은 전기가 방전이 돼서 ATP가 떨어지게 돼갖고 생긴 거다. 제 가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생기면 신경 신호의 오작동이 되는 그래프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림프 슬러지는 전기 절연 작용을 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전기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뭐냐? 왼쪽은 아주 맑고 깨끗한 림프예요. 이게 이제 딱 있는데 림프는 워낙 쓰레기를 버리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막히거나 오작동이 되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토마토 주스처럼 찐득찐득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젤리처럼 굳고 그게 나중에는 돌덩어리 좀 굳어버려요. 그래갖고 림프 찌꺼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면서도 신경 전달을 망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제 LQO로 그러면 이게 신경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를 제가 이제 검사하는 거를 사각사각 진단법이라서 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충전도를 검사하고 신경의 전도 속도를 보는 것이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엘큐어 사각사각 진단.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바로 사각사각 진단법인데요. 세포가 방전이 되면 전기 마찰 현상이 심해져 갖고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각사각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이 망가져 갖고 말초 신경병증이 생겼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신기하죠? 네. 말초 신경병증의 이제 제치료법은 노사드 요법. 아까 신발탈, 릴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끊자. 오히려 뇌와 위장과 간에 부담을 주니까 노사드 요법. 그 다 끊어버리자.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자. 그래서 먹는 음식은 알카리성 체질로 만드는 음식을 먹자. 그 다음에 전기 파스를 발라갖고 거기 세포의 그 전기적인 균형을 맞춰주자. 그 다음에 엘큐어 요법으로 세포를 충전시켜주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세드 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스테로이드, 통증이 있거나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서 다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데 스테로이드는 뭐냐면은 신경의 그 뉴로 트랜스미션, 신경 전도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 클리닉에 가거나 인터넷을 보시면 신경 차단 시술,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를 주사 놓으면 신경이 차단돼서 신경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신호를 못 보내게 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치료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완전히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도 끊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약은 다 끊어버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세포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엘큐 요법을 하게 되면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되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9% 정도 됐을 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경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전기를 누주면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그 림프 찌꺼기가 녹아 내려오고 전기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엘큐어가 제가 만든 기계고요. 의료 기계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세포가 충전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소통이 되고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세 전류로 이제 치료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효과는 통증이 감소되고 염증이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향상이 되고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섬유가 재생이 됩니다. 단 이게 한두 번 치료, 우리 한국 분들 되게 급하시잖아요. 근데 한두 번 치료해서 신경이 재발된다, 재생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거를 잘 참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두 달 하고 에이 이거 아니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제가 더 이상 고쳐드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 파스를 해서 이제 그 전기의 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전기 파스예요. 이거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고, 의료기기로 돼 있고, 자석가루, 쉽게 얘기하면 지르코늄, 실리콘, 마그네슘, 티타늄으로 돼 있는, 산화 티타늄으로 돼 있는 거로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전자기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도 붙여서 금방 본인은 못 느끼지만 신경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이제 부착할 거 권해드리고, 뭐든지 끈기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 쪽은. 다음. 그래서 이게 MV75 전기파스를 부착시키면 표피, 진피의 대전 현상이 일어나서 좋아지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충전도 어느 정도 됩니다. 엘큐어만큼은 안 돼도. 네. 그리고 미세전류는 치유를 촉진하고 신경을 재생시켜준다는 게 골자겠죠. 오늘 저기에서. 그리고 부기도 조금 빼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ATP가 엘큐어 치료를 하게 되면 ATP가 세포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인데 그게 5배로 늘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세포 충전요법으로는 장기간이 걸리지만 신경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신경세포 재생시켜준 케이스가 제가 이 치료를 한 지 거의 10년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하고 다리가 먹먹하고 감각이 없었던 게 거의 95% 회복이 됐습니다. 실제 끈질기게 하신 분들은 좋아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도 10개월 이상 해야 된다. 한두 달 해갖고 절대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반복 치료 중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 이제 LQO. 그래서 LQ요법은 진단, 아까 사각사각 진단 말씀드렸고, 치료, 통증 치료도 되고, 감각 이상도 치료가 되고, 신경 재생이 가능합니다.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말초신경병증의 치료 목표는 통증을 감소하고, 염증을 감소하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신경섬유를 재생시켜주는 효과. 그러니까 저렇게 망가진 신경섬유가 정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빨리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갖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요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쓴 책은 세포충전 건강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특허는 지금 현재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